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처음에 출발할 때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ISM 제조 PMI가 하락세로 이제 발표가 되자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S&P 500은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0.27% 정도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권을 오늘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출발부터 매도 우위에 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도 우위에 있었고, 개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수 우위를 또 종일 지켜나가다가 끝날 무렵에 이제 기관은 좀 매수를 늘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조금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10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15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7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80.51포인트, 어제보다 0.3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뭐 약보합권에 출발을 한 뒤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이제 약했지만 바로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종일 매도 우위 선상 안에서 늘었다 줄였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하루 종일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후 늦게는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지수 후퇴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80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13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134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7.18포인트, 어제보다 0.26%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고,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상승 기조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선상에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15원 8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70전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1194억을 샀고, 기관도 194억, 개인은 133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좀 멈칫하면서 반도체 튀어나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2,430억이나 순매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3% 이상 주저앉는 바람에 이제 좀 장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기관은 오늘 SK 하이닉스를 1,093억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194억 순매수, LG 에너지솔루션 172억 순매수, LG화학 229억 순매수, 현대차 122억 순매수, 네이버를 317억 순매수했어요. 기아는 39억 순매수, 카카오는 113억 순매수. 반면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3,666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3,89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SDI는 외국인 177억, 기관 150억 이렇게 둘 다 팔았고요. 매도 우위였고, 개인들만 319억을 순매수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건 SK 하이닉스 2,430, 포스코홀딩스 3,666억,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면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은 564억 순매도,
에코프로는 611억 순매도, LNF는 131억 순매도. 반면에 이제 개인은 에코프로 BM 600억 순매수, 에코프로 633억 순매수, LNF 70억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그 개인하고 완전히 지금 이제 반대에 서 있는 거고,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38억 순매도, 에코프로를 103억 순매도, LNF는 오히려 79억 순매수.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섹터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 장의 특징을 그냥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그 바이오가 오늘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가 나도 아직 살아있다 이슈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는 그 3월 끝나고 4월에 바이오가 원래 많이 좀 움직이는 달이에요. 바이오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뭐 바이오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올랐어요. 면역 항암 치료제 쪽, 바이오 시밀러 쪽, 유전자 치료 관련되는 거, 이중항체 치료제, 뭐,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 나왔던 다 올랐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나 그 드러그 매니팩처 이쪽 사이드는, 올랐어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주저앉으면서 조금 그랬는데, 이런 조금 올라서 그 영향도 오늘 좀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 오르니까 뭐 에너지 관련해서 정유, 또 정유류 유통, 가스 이런 거 아시지만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을 발표했죠. 그래서 어제 그 WTI 기준으로 그 전날 대비해서 6.3%나 유가가 상승해서 배럴당 이제 80달러가 넘어섰어요. 80.42달러로 어제 이제 마감을 해서 1년 이래 최고 상승 폭을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유가 불안 때문에 이게 이제 연준이 고민에 들어갔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막 촉진시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제조 PMI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제 안도를 좀 찾은 거였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그 원격 진료 관련된 것들도 이거는 뭐 그동안 말라왔던 건 오늘 다 한 번씩 움직였어요. 혁신 의료기기 규제 완화 확대하고 5년 동안 민간 사이드 정부 뭐 이런 데서 R&D 투자 규모를 10조 원 이거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거죠. 그 영향으로 또 움직였고 뭐 심지어는 오늘 이제 중고차 관련된 것도 움직였고 양자 암호 이쪽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움직였고 오늘 게임 또 음원 음반 엔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BTS의 지민이 솔로로 돼갖고 이게 핫100 그 빌보드의 1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수로는 사상 최초다. 그러니까 그 전에 BTS가 팀으로도 1위를 했고 이번에 이제 개인 단독으로도 1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년 조금 넘 2012년에 싸이가 여기서 7주 연속 2위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엔터테인먼트까지 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제 이제 테슬라 문제 때문에 좀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는 건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타의 이슈들이 전부 이제 출동한 거예요. 나도 살아있다. 나도 이슈다. 나 좀 봐줘. 뭐, 나. 그래서 이제 일제히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제 썸네일 제면처럼 이슈 돌려막기가 이제 오늘 진행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막, 너도 나도, 막, 쫙 오늘 이제, 나도 살아있다, 나도 이슈야,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대장 노릇 하던,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소강 상태가 뭐, 범 없는 고래, 뭐가 뭐, 그런 말 있죠. 범 없는 고래, 여우가 선생이던가요? 토끼가 선생. 아무튼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다. 이걸 이제 특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 뉴욕 시장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거 뭐냐면 오페크 감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세게 갈 수가 없었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ISM 제조업 PMI가 이게 46.3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50 이제 이하면은 이게 침체로 보는 건데 특히나 더 이제 46.3으로 전월의 47.7보다 이게 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예상치는 한 47.5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됐는데 46.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5개월을 연속해서 이 기준선으로 잡고 있는 50 이하를 계속 기록하면서 이제 이게 위축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얘기죠. 이렇게 이제 위축세를 보이면 연준이 과감하게 계속해서 금리를 타이트하게 못 올린다. 금리 올리는 걸 멈칫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침체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우하고 S&P 500은 뭐 상승하면서 끝났고 나스닥도 뭐 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0.27 정도에서 혼조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텔레그램에 제가 보내드렸지만 테슬라가 이게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이제 테슬라가 경쟁을 해요, 전기차. 근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가격을 자꾸 깎는다는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몇 차례나 얘기 나왔는데 뭐 이렇게 별로 시장에서 얘기가 안 되다가 그래서 어제 이제 6%가 넘게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2차 전지가 오늘 빵빵 갈 수가 없죠. 오늘 당연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지만 그동안의 패턴에 의하면 오늘 어떻게 해요? 반도체가 치고 나가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끌어줘야 되는데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뭐 그래프 모양새도 그렇고 제대로 만들었는데 오늘 되게 생각보다 못 튀어나갔어요. 오늘은 그냥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그 선물을 6,500억 이상 샀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좀 선물 때리고 오늘 사고, 그러니까 오늘 선물 사고 현물 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추정지수 관리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샀습니다. 1,194억을 했어요. 그럼 요새 이제 외국인들 패턴을 보면 한 1조 정도 규모를 놓고 한 이틀, 3일간 팔다가 또 샀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수익은 자꾸 이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파생해서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샀다 팔았다 해서 그 일정 그 부문은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오늘 치고 나갈래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중국의 반격 이게 이제 어떻게 번질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치고 나가기도 힘들고 또 SK 하이닉스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3% 이상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센 사람이 없어진 거 시장에. 그러니까 뭐 여타의 이슈들이 오늘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이게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슈들 중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하고는 좀 성격은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발성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장의 유동성은 자꾸 갉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은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는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시장이 자꾸 그 에너지가 소진된다.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시장 상승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는 분위기예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 틈만 나면 이유를 대서 장은 계속 간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지수의 움직임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자꾸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면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기저기 물려져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근데 그거는 별로 이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시장에서 쓰는 말로 이제 주가 키 맞춤이라는 거 있죠. 그동안 얘는 이렇게 올랐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관련은 이렇게 막 더블 이상 막 나오는데 얘는 왜 이래? 뭐 그러니까 얘도 이슈 있어? 이래서 이제 그 간극을 좁히는 이런 현상은 대개의 경우 어떤 때 나타나냐면 지금처럼 그동안의 시장을 강력하게 그 앞장서서 끌고 가던 섹터가 숨고르기를 할 때, 그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게 숨고르기를 안 하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지금처럼 유동성이 제한적이에요. 유동성이 2020년 같으면 먼저 가는 게 가고 나머지는 또 가고 이렇게 계속 그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했던 섹터들만 키 맞추기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라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냐? 뭐 그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기관은 이미 그 수요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며칠 간격으로 일정 규모를 놓고 들락날락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처럼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지 않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뭐 지금 뭐 근근히 조금씩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이제 주가 상향도 한계점에 도달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늘 같이 하셔야 돼요. 야, 이제부터 진짜 가나 봐. 이런 거보다는 왜냐하면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시장에서는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에서 그런 게 보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급에서 개인 수급이 4월에는 이제 배당금 등등해서 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시장에 작용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쪽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보유 종목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관리해 나가느냐에다가 더 신경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수가 뭐 얼마 간다 이런 거 사실 우리 그 포트폴리오하고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수 움직임보다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움직임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